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가 그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역시나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둘러싸고 양분되는 의견들, 물론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적인 측면은 과연 어떤지도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할 겁니다. 6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넣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사업장입니다.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물 잔해는 여전히 남아있고 주변 지역 안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의회 정례회에서 해외 연수 보고서 규정 강화와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외부 인사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완공이 연기되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관계기관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재 서울 내에서는 51개 대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초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완화한 대상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중랑구 면목동 불임 연립 빌라입니다. 최근 이곳이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 가운데 최초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을 7층짜리 1개 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데 총 28가구 중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32%로 올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진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는 주변 지역 1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면목불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와 주민 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2달여 늦게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부 옹벽 설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데 관계기관은 공사 시작 당시 해당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완공 시기가 연기된 것 역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양동에 북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지는 지역의 흉물처럼 여겨졌던 탓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과 문화 욕구를 한 방에 해결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2층 애기 놀이 공항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좋은 거 하면 옛날부터 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최근 광진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문화복합시설 완공이 2달에서 3달 가까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9월쯤으로 연기된 것. 구의원들은 완공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완공이 미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옹벽이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이게 한 중간 정도만 콘크리트로 타설돼 있고 밑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공하는데 한 2개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주 달콤한 얘기 다 해놨는데 큰일 났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선 건대 입구역과 강변역에 있는 거리 가게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한 거리 가게의 도로 점용료를 구청이 받고 있지만 식품이나 위생 등에 대해선 관리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는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 관계자는 1년에 2차례씩 현장 계도를 하고 있고 식중독 관련 캠페인도 예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용산구에서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50년이 넘은 4층짜리 노후 건물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으며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사고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1년 전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용산구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용산 사고 현장,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여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요. 현장엔 당시 설치됐던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벽돌과 철제 등 당시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현장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예. 이 피해 보상을 두고 이 사고 당시에 이 건물 4층에서 추락한 여성도 있었고 또 세입자와 건물주가 갈등을 빚은 일도 있었죠.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우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피해 보상 문제는 지난 3월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6명의 정비조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지난해 8월이죠. 8월부터 2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고요. 예. 이후 구가 바톤을 넘겨받아 3번의 중재를 한 끝에 올해 3월 피해 보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10개월 만입니다. 예. 그래도 이 피해 보상 합의가 잘 매듭지어졌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섣불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서울시가 용산국제빌딩 주변에 5구역에 해당하는 33개의 건물이 당시 사고에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7개의 건물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제3종 시설물이라는 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예. 구에선 지금까지 조합이나 해당 건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당부하고 있고요. 현장에 전문가를 대동해 자체 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년 전에 건물이 붕괴됐던 용산구 사고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영동대교 북단 강병북로 진입 구간에서 승용차가 철제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 외부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밤 10시 10분쯤 마포구 연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로에서 고기를 굽던 중 불씨가 연통으로 튀어 발생한 화재로 10분여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의회가 18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엽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조례 개정과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 보고서 짜깁기 논란에 홍역을 치렀던 성북구 의회. 이번 정례회를 통해 해외 연수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경우 기존 제출 시기인 귀국 30일 이내를 절반인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의 경우 기존에 없던 자료 공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이 범위 안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총을 통해서 또 계속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안건도 심의됩니다. 현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명시됐던 기존 조례안을 바꿔 전문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간과됐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성북구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 노인 비율이 16%로 고령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마음대로 하셔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조금 미흡하다 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또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개회를 선포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7개의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도시재생과 이를 통한 도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현장에 세워진 건데요. 시민 참여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전시에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을지로 도심산업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홍보관인 을지로 예술공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품은 청년 디자이너와 조명산업의 협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바이 을지로를 통해 탄생한 개성 있는 조명 작품입니다. 시민과 지역 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을지로의 조명이 기존의 이미테이션이나 카피의 제품들이 아닌 을지로의 브랜드만의 제품들로 예전의 을지로 조명의 명성을 되찾고자 구현한 곳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하나인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들어선 서울 도시재생 이야기관입니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거리와 주요 지역, 서울역 고가도로와 세운상가의 성장, 변화된 모습을 시작으로 인터뷰와 영상, 문학작품과 서울시 공문서를 통해 도시재생의 현 주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키오스크로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까지 모두 7개의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주민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인 핸즈인 서울 매장도 한켠에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장이 시민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 과거와 현재,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국내의 전자제품의 유통 메카였습니다. 이 점을 인정받아 6년 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력 시장이 축소되면서 제조와 생산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입니다. 주력이었던 PC 시장의 축소와 온라인 시장 대응 부족으로 현재 매출은 급감했고 상가 내 공실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접근성 개선, 그리고 스마트 보행 환경 구축, 활력 거점 조성, 그리고 판매 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들을 큰 단위 사업들로 발굴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내시설과 상징 조형 공간, 그리고 와이밸리 광장 등을 조성해 상가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고 상생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대표와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청년 창업 공간, 창업문화 복합허브 조성 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인상가 앞에 제일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청년 창업문화 복합허브를 짓겠다. 공영 주차장 그 부지에는 젊은 층들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상시 공연장이나 소공원이나 아니면 문화 광장을 조성해서 보고 먹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문화 공원으로 자리매김시키면 자연적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문화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생 없는 도시재생은 하면 안 됩니다.
유수지를 어떻게 용산의 좋은 방향으로 쓸 건가는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거기에는 다 참여하십시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용산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제약이 많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경험한 출산과 육아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이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황혜진 씨. 현재 10살과 7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 씨는 첫째를 낳기 위해 찾았던 산부인과 수술실을 잊지 못합니다. 통역이 전혀 되지 않았던 수술실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당시의 두려움은 지금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에게 그 탭으로 한글로 글씨를 써서 필담을 나눌 수 있도록 농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금실 씨는 두 아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손톱을 깎아주는 일도 눈곱에 맞춰 약을 먹이는 일도 시각장애인 엄마에겐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이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눈금도 읽어주지 않았어요. 만져지지도 않았고 목욕을 시키다가 빠진 적도 있고 이게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과연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육아를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출산과 육아가 쉽지 않은 상황.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첫째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3군데에서 아이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성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거 한 가지만 있고요. 현재 서대문구 의회는 일시금 형식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매달 지급되는 수당 형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뛰어든 송파구가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 탐방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 등을 직접 보고 느끼며 마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둘러앉아 노누렁이와 왕잠자리 애벌레 등 논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번엔 뜰채로 생물들을 직접 건져보는 시간. 평소 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생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며 도심 속 자연을 느껴봅니다. 지난번에 못 잡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잡았네. 저거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장구예비. 비석들이 즐비한 가락동의 한 공원. 원형을 잃고 흩어져 있던 지역의 비석들을 마주하며 비석의 의미와 말의 역사도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조선스럽은 하늘은 동그래, 땅은 네모네. 그 모습을 그대로 비석에 표현을 한 거예요. 알았나요? 탐방을 통해 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수업이 열렸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뛰어든 송파구가 교과 연계 마을 탐방 수업을 마련한 겁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마을의 명소가 어딘지 알아갑니다. 송파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강동 송파교육지원청과 송파구가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6코스에 18개 장소인데요. 생태, 문화, 역사 체험을 두루 섞어서 이제 골고루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긍심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마을 탐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험 활동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애양심을 기르고 올해 마을 탐방 수업은 10월까지 34개 교 64학급에서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송파구와 교육지원청은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해 방과 후 마을교육과 진로 직업교육 등을 펼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성북구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축제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를 주관했던 성북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안타까움을 밝히며 지금 시기에 축제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로 8회를 맞이할 예정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축제는 오는 9월까지 연기됩니다. 축제 연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성북 글로벌 빌리지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로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자리 대상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려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대상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구로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로구는 매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박람회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맞춤형 취업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구로구는 10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1억 원의 시상금도 확보했습니다.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연재난을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자체는 자연적이지만 재난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서울 곳곳에는 개발을 비껴간 노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비가 내리면 걱정이 늘어나는 곳들이죠.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팽팽한 긴장의 끈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